학교의 입시력도 달라지죠. 선생님들의 수입이 네.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딱 잘라놓고 10년차 되면 공시생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일반인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맞는 부분이긴 해요. 네. 일반 선생님과 사무직의 차이, 그리고 선생님들의 장단점, 현직자에 계신 분께서 일반 사무직과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 특징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도 정말 공식적으로는 쉬나요? 네, 일단은 방학이 제일 큰 메리트죠. 근데 학교에서 방학을 온전히 즐기는 선생님들은 한 3분의 2? 이제 그게 논란들이 있어서 제도화됐어요. 방학 동안 교사들은 자택 연수를 한다. 제도화되어서 특수성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런 방학을 어떻게 쭉 꾸준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개인은 물론 학교의 입시력도 달라지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안전교육을 아이들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체 계획을 짰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이제 쭉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쉬고 하다가 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일반고의 경우 학교에 그런 큰 계획을 세우는 걸 해나가고 방학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그 교사와 학교의 교육력도 상당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장점은 아이들이 장점이고 아이들이 단점이죠. 내가 엑셀 보고 기계어랑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교육학 중에 존 듀기라고 가장 현대 교육의 가장 아버지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사회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와 교육의 공통점은 대화다.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게 나의 직무 영역이니까 그 행복이 크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볼 수 있죠. 수업하다가 애들이 자네 그러면은 금방 이제 태도를 개선시키거나 특히 문법, 영어 교사니까 문법 수업하다 보면은 애들이 어려워해요. 바로 이제 쉽게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은 나의 성과가 아이들로만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이들을 잘 졸업시키는 거 말고는 나에게 남는 것은 결국은 없어요. 그때그때 나의 하루하루의 보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충실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때까지 견딜 수 있고 교사가 된 뒤에도 견딜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깝깝한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체질에 안 맞고. 왜냐면 이 일을 30년 동안 한다고 재미가 없는데 교사가 딱 되는 순간 운명이 정해진 거죠. 30년 동안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교사에게는 아이들 말고는 성과가 거둬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 정책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사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제도상으로는 교사들에게 그때그때의 성과를 부여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입시를 잘했다. 교사 한 명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학교의 성과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느 직업에서나 참 귀하신 분 모셔놓고 쌍스러운 소리 한다고 저도 항상 좀 그런데 선생님들의 수입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딱 잘라놓고 10년차 되면 연봉 5,500 정도? 네. 괜찮죠? 괜찮네요. 네. 근데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 연금이 튼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네네. 근데 또 교사 연금을 많이들 넣게 되죠. 그래서 매달 한 50만 원 정도씩은 그 연금으로 넣게 되고 네. 그래서 실수령은 또 의외로 적은 그냥 평범한 공무원. 근데 교사의 장점은 강의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이 세고 보충을 많이 듣는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젊고 정력이 있고 수업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더 늘릴 수 있고. 교사가 강의를 한다고요? 방과후요. 보충 수업. 네,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을 하면은 네, 수당이 땡겨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 수업을 언론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늘 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같이 전공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언론학 수업을 몇 년 동안 토요일마다 했었어요. 와이프가 싫어했죠. 토요일날 아침마다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서 그런 수당을 발생시키기가 좋고 또 재교육 예산이 많이 할당돼 있어요.
직업 재교육, 내가 교사인데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비를 신청하면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교육 교육비도 있고, 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편성한 연구비가 있어서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직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들이 이제 책을 사볼 때 조금 절약할 수 있다거나. 자, 이제 선생님을 총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11년? 12년? 네, 정도.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된 이유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이유로 선생님이 되셨나?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성향이거든요. 대학교에서도 진짜 저한테 닥친 일들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하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초중고 이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좋은 교사들,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네. 선생님도 하고 싶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들이 좋아 보여서 존경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교사가 꿈 중에 하나가 되었죠. 원래는 고3 되기 하루 전까지 만화가가 진지하게 꿈이어서 고3 되기 하루 전날에 못 참겠다고 엄마한테 엄마 나 만화가 할래? 미술학원 보내줘. 말했다가 이제 엄마랑 긴 상담을 하고 사실 이제 공부 집중해서 그 뒤에 또 다른 꿈들도 꾸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진학을 이제 교육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결국 됐죠.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라는 사람이 있을 때 틀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성적 자체가 이제 요구하는 커트라인이 있고,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사범대 쪽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교육 실습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어린이집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동아리와 진로활동을 교육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잘 만들어 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1 때 창작 영어 동화 만들기, 고2 때 창작 영화 교육 봉사,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정도를 말씀드리고, 근데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임고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임용고사라는 본 게임이 있고, 사립 채용도 지금도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립만 응시하는 것과 사립이랑 공립 임용고사를 같이 응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준대요. 첫 번째 옵션은 사립 올인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랑 임고 동시 옵션이 있어요. 사립 올인이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구가 아무리 줄는다 할지라도 학교라는 게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꿈을 꾸고 계속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긴 싸움을 해 나가시기 위한 과정에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배움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여기 소속제가 있으면 이런 소속제를 바라보고 어떤 관찰하는 시각을 만들어 나가냐, 이게 임고까지 갈 때까지 인내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초, 중고 쭉 공부를 했는데 또 임용고사라는 극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운 좋게 임고 준비하다가 그냥 사립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때그때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금방 우울해지고, 공시생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명덕 선생님의 꿈과 비전,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연구자로서의 활동가로서의 저는 해방교육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해방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아까 말했던 불평등 문제라거나 교육에 필요한 돈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저희 학파에서는 아이들이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제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을 풀어헤치고 정말 진정한 아이들의 자아 성취를 위한 그런 교육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생 중심 교육 운동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점제에서는 수업을 내가 골라 듣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운동에서는 그럼 그 수업을 애들이 100% 내가 듣고 싶은 걸 짜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내가 수업을 듣고 싶어요. 언론 수업을 신청을 해요, 학교에서. 그럼 그 수업에서는 수업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고르는 거예요. 수업 과정도 애들이 짜요. 평가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가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승인은 받아야죠. 이러한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운동과 자유인을 위한 교육, 이런 흐름들이 제가 이제 남은 교직자로서 계속 이제 이바지하고 싶은 부분이고, 저 자신도 끊임없이 자유인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보 사랑해.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하신 분 모셔가지고
얘기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 원하시는 꿈 네. 그리고 좋은 교육자. 교육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들 키우고 하는 네. 거.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키워서 좋은 친구들 만들 수 있게끔 네.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그런 일 계속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